오늘 서울경제 2025년도 7월 12일자 기사입니다. 서울경제 내란 공보 국민의힘 겨냥한 파산 청구서 정단 해산까지 해도 너무하네요. 이게 말이나 된 소리예요. 박찬대 내란 특별법 발의, 내란 공범 정당의 보조금 한수, 박홍근 정당 해산까지 담아. 나는 이게 국민의힘당이 이런 파국에까지 올 줄 알고 국민의힘당이 차기 정권을 국민의힘당이 가져야 되는 이유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내란 비상계엄이 내란죄로 전부 코가 끼어서 연좌제로 그냥 국민의힘당이 다 무슨 내란 방조죄로 전부 해산시키고 구속시켜야 된다 이런 말들을 민주당 내에서 많이 흘려냈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힘당이 정권을 갖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나 국민의힘당의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김문수가 이 국민의힘당을 다 죽였다는 소리예요. 내 말은 김문수는 자기는 11% 지지율을 가지고 민주당에 6명이 나온 사람은 전부 10% 미만이었어요. 7, 8% 지지율을 가지고 40%가 넘는 이재명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다 세 발이 피었죠. 그 중에서 11% 가진 그 김문수가 이재명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였어요. 그런데 대선에 나오겠다고 아직 발표도 안 한 한덕수가 34% 지지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김문수는 자기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자기가 당선되면은 바로 김문수하고 단일화하겠다. 그것을 그 입으로 20번이나 국민들한테 또 당원들한테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김문수를 국민의힘당 당 후보로 찍어주고 그렇게 됐을 경우는 한덕수 34% 지지를 가지고 한덕수를 중심으로 단일화가 돼야 된다는 걸 국민들은 다 그렇게 믿었죠. 근데 당선된 김문수가 오리발 내밀면서 자기는 단일화를 11일 후에 한다. 그리고 기호 2번은 절대 한덕수한테 못 준다. 기호 2번이란 뭐예요? 이 국가에서 내주는 당비를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것인데 한덕수한테다 이 기호 2번은 두 번째 큰 당을 말하잖아요. 그거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짓말 한 거죠. 20번이나 한덕수하고 단일화 하겠다고 했던 걸 전부 손바닥을 뒤집어 버리고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해서 한 당의 운명 107명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당을 정당 해산까지 나오고 이걸 잘못하면 다 새고랑 차게 만든다는 거 이게 이런 것에 대해서 김문수가 죽일 놈이라는 소리는 내 말 자꾸 하는 말은 국민의힘당에서 이 한덕수만이 이재명에 이길 수 있었어요. 나머지들은 6% 7% 11%가 어린 반프로지도 없어요. 그럼 김문수를 중심으로 이재명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는 김문수밖에 없었어요. 김문수가 아니라 한덕수밖에 없었는데 이 11% 모든 국민이나 지 자신도 이재명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빤히 알면서 그 사익을 위해서 국민의힘당을 죽이고 국민의힘당의 107명의 국회의원들을 연좌제로 내란 방조죄로 구속시키는 그런 위험을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이미 민주당 내에서 이 말 하기 전에 이미 민주당이 거대 야당일 때 이미 청사진으로 내놨던 걸 봤기 때문에 절대 이재명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힘당이 대권을 가져간다. 어떤 수를 썼어도 다 단합을 해서 될 사람을 밀어야 된다. 김문수는 안 돼요. 이재명하고 잽이 안 되는 거예요. 40%가 넘는 이재명이를 어떻게 11%가 이깁니까? 그러니까 지가 한덕수하고 단일화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지가 된 거죠.
그래 놓고 딱 되니까 들어 넣어버릴 거예요. 나는 못해. 11일이 지난 다음에 할 거야. 나는 기호 2번을 안 줄 거야. 지가 떨어지고 빠지면서 기호 2번 안 주겠다는 거. 이런 말종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당을 해산시킨다면 이건 전부 김문수 짓이에요. 국민의힘당이 대권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것을 놓친 것은 김문수가 80%고 나머지 20%는 6명의 대권 후보자들이 다 한덕수를 밀지 않았어요. 국민의힘당을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이 독재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49%로 대선에 승리한 이재명이를 지금 63%가 지금 이재명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건 뭡니까? 49%라는 것은 호남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지지했던 사람은 총 동원한 것이 49%예요. 50%가 안 됐죠. 근데 지금 64%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간 것은 보수층 국민의힘당을 지지했던 사람이 다 등을 돌려버리고 이재명 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건 그것을 나는 이해해요. 그리고 별로 지금 이것은 국민의힘당을 해산시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나는 그것도 해도 싸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6명의 후보들은 전부 국민의힘당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자기 당에서 대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6%, 8%, 11% 갖고 지가 어떻게 해보려고 지 개인적인 사익만 챙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같은 사람 평생 민주당 김대중부터 문재인을 지지했던 호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국가 상태가 거대 171석을 가지고 이게 줄탄핵을 시켜서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국정 내란을 일으킨 이 민주당한테 또 사법을 상권 분립이 된 나라 입법 사법 행정이 전부 독재 거대 야당이 사법과 행정을 장악을 하고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31명 줄탄핵에 줄기각을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행사를 하면 국민의힘당이 대권을 가져와야 한다. 네? 둘이 바란스가 맞아야 되니까 뭐 모든 171석으로 밀어붙여버리고 국민의힘당은 당도 아닐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각이 있는 국민들은 이재명의 독재가 불보듯 뻔하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여야가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국민의힘당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당 내부에서는 전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란 서울경제에서 2020년 7월 10일자 기사에서 보세요.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나오잖아요. 시나리오가. 내란 공범 국민의힘 겨냥한 파산 정무서 정당 해산까지. 지금 박찬대가 이 말을 지금 던졌어요. 이건 이미 민주당이 대권을 잡으면 이거 하겠다고 다 이미 야당 시절에 이미 풀어놓고 민주당 내에서는 다음에 대권 나오지 못한다까지 만들어서 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이 힘을 가지라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세력이 국민의힘당에 힘을 주기 위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판에 국민의힘당 내에서는 자기 당을 걱정한 사람은 권성동이하고 권영세하고 김기현이하고 한 4-5명의 그 국회의원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당에서 대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나머지는 전부 이기적이에요. 다 거짓말치고 국민한테 김문수는 20번이나 뭐 단일화하고 한덕수하고 단일화하겠다가 이 짓 해놓고 못한다. 11일이 지나야 한다. 10일이 지나면 한덕수가 바보입니까? 자기도 어거지로 떼밀고 가서 국민의힘당 대선 후보를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서 자기 돈까지 300억 이상 많은 돈을 선거자금을 대서 자기가 할 만큼 나는 대선에 대차도 싫어했던 사람을 끌어다가 뭐 10일이 지나면은 그 전부 다 이것이 다 끝나버리니까 개인으로 단독으로 돈을 선거자금을 대야 되고 김문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만 했어요.
지금까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사람한테다가 뭐 한덕수가 무슨 국민힘당에 10,000원 한 장이라도 회비를 낸 적 있냐 이따위로 소리한 것은 그 사람은 복심이 뭔지를 볼 수 있죠. 김문수는 두 가지 깨를 썼어요. 한 가지는 이재명이가 선거 중도에 갔다가 구속을 당해버리면,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환송시켜버리지 않고 거기서 판결을 내려버리면 이 공직자 선거법으로 인해서 대선에 나갈 수가 없죠. 그러면 지가 어부지리로 지가 대통령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그거 하나고, 두 번째는 밑자 번전이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40%가 넘는 지지율하고 자기 11%가 떨어진다는 거 빤히 알면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국민힘당의 당대표로도 될 수 있다, 이런 깨를 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2번은 못 주는 거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권성동이가 와 우리는 망했다, 권성동이가 국민힘당 우리는 망했다 했을 때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김문수가 저렇게 돼버리면 국민힘당 망했구나, 이제 가망 없다, 그렇게 난 생각했는데 그것을 온 국민도 알고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가 되니까 좋다고 아주 쌍수를 들고 축하를 하잖아요. 아주 뭐 김문수 말아먹기는 아무것도 아니란 경쟁 상대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이 우리는 한덕수가 한덕수하고 단일화 하겠다는 것을 접어버리고 11일 지나서 할 거야. 그리고 이 기호 2번은 내가 주지 않아, 이런 식으로 침대 정치라고 둘러 누워버리니까 한덕수가 대권을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가서 그때 만약에 김문수가 그 여당의 국민힘당의 대권으로 나왔을 때는 퍼센트하고 또 그 지지자들이 한덕수의 지지자들이 김문수에 다 가지 않았어요. 김문수 문훈이 차라리 이재명 물 거야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한덕수로 단일화되면은 김문수 지지자는 거의 다 한덕수한테 오고 그 지지율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국민의힘당을 지지하겠다는 사람들이 김문수가 단일화해서 뒤로 누가 한덕수 쪽으로 모이면 그 더 퍼센트가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많이. 그러나 김문수로 단일화되면은 거기서 많이 빠져나가 버리고 김문수 믿느니 이재명 믿 거야 이런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이 사태를 나는 이미 김문수가 침대 정치로 누워버리면서 한덕수하고 단일화 안에 10일이 지나서 할 거야 이따위 소리 했을 때 김문수가 국민의힘당을 말아먹고 국민의힘당 의원들 다 쇠고랑차게 만들고 다 국민의힘당 해산시키게 되겠다, 연자제로 전부 국가 내란죄로 코가 깨서 다 들어가겠구나, 나는 그것을 이미 지금 김문수가 열어 죽여요. 한덕수가 대통령이 됐다면은 지금 갔다가 뭐 구속당하고 이런 수사를 받을 필요가 없죠. 한덕수만 죽였습니까? 행안부 장관에다가 윤석열 지금 대통령도 저는 국가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원로 헌법학자들은 그 단어가 왜 존재합니까? 그것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서 31명을 줄탄핵시켜서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거대 171명의 거대 야당이 법을 마음대로 지 맘대로 갖다가 만들고 흔들고 나라를 이렇게 흔들고 이런 무정부 상태 만드는 상태에서 어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안 하겠습니까? 응? 야당한테 끌려다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김문수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국민의힘당의 국회의원 107명을 다 위험에 빠뜨리고 이 나라의 독재 사법 입법 행정의 독재를 가져오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다 김문수 책임이란 거예요. 나는 오늘 서울경제 2025년도 7월 10일자 기사 보면서 나는 무릎을 치네요. 내란 공범 국민의힘 겨냥한 파산 청구서 이제 정당 해산까지, 이건 이미 민주당이 우리가 대권에 당선되면 니들 다 그렇게 해버릴 거야 하고 이미 내놨던
목록이에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당이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고 최소한 거부권이라도 행사를 하는 뭐라도 하나 지어줘야 된다. 그래야 이 나라가 제대로 간다. 그렇게 국민들이 생각한 사람들을 실망을 시키고 이 국민의힘당이 권성동이가 마지막까지 지가 국민한테 당원들한테 약속했던 20번이나 약속했던 나는 대선 후보가 되면 한덕수하고 단일화하겠다. 11%가 34%로 단일화 하겠다는 소리는 아니죠. 한덕수한테다 몰아주겠다니까 참 고마운 일이네. 저 사람이 참 진짜 정치인이네. 그렇게 칭찬했더니 아주 더러운 사욕을 드러냈잖아요. 오늘 지난해 12월 한밤중 계엄선언으로 전 국민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죄가 없다는 소리는 할 수 없어요. 물론 31명 출탄핵에서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놓은 이 상태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원인을 제공한 것은 민주당이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5분 전에 국무위원한테다가 지금 비상계엄 할 것이다. 그러고 통보를 하고 국회의원들은 자다가 일어나서 국회 불려 나오고 이런 상황에는 독단적으로 했다는 것이고 난데없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덕수 총리한테다 이거 뭐 사인해서 뭐 사인해주라. 이미 다 끝난 뒤에 한덕수 국무총리한테다 그런 거 했을 때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미 이것에 절차상에 내가 이게 사인했다는 것이 들어간 것은 다음에 이거 두 번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뭐 다 끝나버린 다음에 이것이 됐다는 것은 다음에 다른 문제를 유발시키니까 이거 자체를 없애버리고 폐기해버렸다고 그래요. 그거 잘한 거죠. 지난해 12월 한밤중 개헌선언으로 전 국민 가슴을 철렁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두 번째 구속 수감됐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뇨에다가 여러 가지 그걸 무슨 병이라 하나요? 눈에 염증도 나 있고 또 몸이 허약했을 때 생기는 대상포진도 걸려 있고 그런 상태에서 구치소에는 에어컨도 안 된 밀폐된 방에서 거기에서 약을 안 주니까 아직 약이 구치소 내에 아직 전달되지 않았대요. 자기가 날마다 먹던 당뇨 약이라든지 대상포진이나 안질 약들이 전혀 들어오지를 않고 있으니까 이 치료약을 끊고 당뇨약도 끊고 이런 상태에서 더위로 밥도 못 먹고 이런 상태로 어렵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들어갈 때 이렇게 뭘 살 수 있는 그런 비상금도 없이 맨손으로 들어가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200만 원 이상은 그것이 그걸 먼치금이라고 영치금이 200만 원 이상 안 된대요. 그런데 하루 만에 지지자들이 영치금을 200만 원이 넘어버렸다고 그래요. 이만큼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 지지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이 원인 제공은 민주당 놈들이 했지만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국회의원이라든지 국무위원들한테 전혀 상의하지 않고 5분 전에 갖다 해서 한독수한테다 도장 찍으라니까 이건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국무위원들을 비상계엄 하기 전에 불러서 같이 다 국무총리나 뭐 장관급이나 다 함께 깨서 뭐 내란죄로 넣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거죠. 혼자서 다 꾸며놓고 마지막 비상을 하기 5분 전에 한덕수한테다가 이런 것을 하고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온 것으로 인해서 정치보복의 대상자로 한덕수가 지금 들어붙잖아요. 계엄 사태는 비교적 빠르게 진정됐지만 정치적인 상황은 엄청났다는 거예요. 계엄 여파로 윤 전 대통령이 끝내 탄핵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재명이 12건을 범죄하고 5건의 재판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돼야 했었죠.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그때 당시에 이재명이 독재를 막고 범법자를 대통령으로 안 만들겠다는 것이 있으면은 국민의힘당에서 똘똘 뭉쳐서 민주당처럼 그렇게 했어야지. 당내에서
될 수 있는 사람을 다 갖다 쳐내버리고, 될 수 있는 사람을 다 쳐내려버리고, 사익을 위해서 11% 가지고 34%를 갖다 죽여버리는. 대통령 보궐선거 비용 4,949억 원을 추계 박찬대 윤 정부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선거장까지 물어내라고 해산되고 연자제로 전부 국민의힘 의원들 107명을 전부 다 내란 음모죄에 가담 내지는 무슨 방관죄로 다 집어넣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당을 해산시킨데 여기에 80%는 김문수가 저질렀다. 한덕수는 51% 이상 당선될 확률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가 그걸 꿰차고는 나라를 이꼬라지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덕수가 열어 죽인다 그랬어 내가. 한덕수가 아니라 김문수가 열어 죽인다. 한덕수 죽이고 뭐 윤석열 죽이고 국민의힘당 107명 죽이고 우리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줬죠. 국민을 우롱했어요. 자기는 20번이나 그 주둥아리로 20번이나 나는 대선 국민의힘당의 대선 후보로 나오면은 나는 뭐 한덕수하고 단일화할 거야라고 20번이나 갖다가 입으로 갖다가 국민을 우롱하고 거짓말 쳐놓고는 당선되니까 바로 침대 정치하고 누워버리고 못한다. 11일까지 못한다. 기호 2번을 주지 못한다. 한덕수가 네가 국민힘당의 회비를 10,000원이라도 내봤냐. 이따위 소리를 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6명의 대선 후보들은 전부 이기적이었어요. 지가 먹던 우물물에 침을 뱉고 돌아서고 욕을 하고 지가 나온 그 당에다가 2건이나 고소를 김문수는 2번이나 고소를 했어요. 지는 국민하고 약속을 저버리면서 거기서 우리는 이제 망했다. 김문수가 나오면 망하는 거죠. 한덕수가 나와야지. 권성드가 우리는 김문수가 끝까지 나는 누워버리면서 나는 단일 안 해 이렇게 돼버리니까 권성동이가 마지막 한 말이 참 기억에 남아요. 왜? 나도 똑같은 마음이야. 한덕수가 김문수가 저려버리면은 한덕수가 되면은 그 이재명이가 지죠. 김문수가 나오면은 이재명이가 이겨요. 100% 이겨요. 그런데 지가 되겠다고 끝까지 누워버리니까 김문수는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그 죄가에서 바로 거기서 판결 내려가지고 그 모든 선거 후보의 자격이 박탈될 경우로에 자기는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그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밑자의 번전이고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자기는 야당의 당대표가 된다. 이런 것을 밑자의 번전이라 생각한 거죠. 그래 열어 죽이는 거예요 지금. 한덕수를 죽이고 지금 이 윤석열 지금 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서 에어컨도 없는 데서 얼마나 지금 당뇨에다가 안질에다가 대상포진에다가 밥도 못 먹고 더위에 이 더위에 세평 그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약도 지금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래요. 반면에 지금 보세요. 계엄 여파로 윤 전 대통령이 끝내 탄핵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자리에 올랐습니다. 다수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뒤를 바치던 거대 여당으로 거듭났습니다. 거대 여당 171석으로 맘대로 칼을 휘두르는데 독재를 했는데 이제 거기다 대통령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으니까 민주당은 뭐 탄탄대로 독재로 갈 수 있죠. 이걸 누가 만들어주냐? 김문수가 만들어줬다. 나머지 6명의 대선 후보들은 그러면 책임 없냐? 그것들은 자기들이도 우리 당이 대권을 가져오려면 6%, 7%, 11% 갖고 이재명을 이겨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김문수가 34%면 국민의힘당을 갖다가 사랑하고 이 나라에 걱정을 한 사람이면 독재를 막아야 되니까 전부 똘똘 뭉쳐서 한덕수를 밀은 그것이 나 같은 민주당은 평생을 지지했던 호남 사람도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그놈은 이제 국민의힘당 놈들은 지 마시던 우물에 침 뱉고 돌아서서 다시 또 들어와서 또 정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부 이기적이에요. 전부 이기적. 지 자신만을 위해서. 그리고 권성동이하고 검영세하고 김기현하고 몇 사람이 당을 위해서 지 자신을 던져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대권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범죄형으로 물고 윤석열 대통령 그 관저에서 그 공수처로부터 구속당하지 못하게 가서 방어를 했던 45명을 국민의힘당 내에서 이 사람들을 내란 세력으로 또 처벌한다고 그래요. 이런 미친놈들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민주당이 그런 상황이라면은 민주당 172명의 국회의원은 전부 가서 관저 있는 이재명이를 보호했을 거예요. 이것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당이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그 이재명이가 그렇게 온전하고 흠없이 오전했냐? 만약에 이재명을 갖다가 국민의힘당에다가 대권 후보로 놔뒀으면 국민의힘당 놈들은 난도질을 해서 전부 죽여버렸을 거예요. 뭐 12건은 범죄니 5개 재판이냐? 니는 뭐 우리 당에 뭐 없다 이 별지랄 다 해서 다 죽여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국민의힘당은 자생적으로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박근혜를 갖다가 국민이 뽑아준 박근혜를 보호하지 못했잖아요. 난 지금도 박근혜가 왜 거기에 탄핵을 당하고 갖다 구속당했는지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OECD 국가에서 GAI 국민 총소득이 6위였던 여러 가지 한덕수라든지 이 경제팀들이 잘했어요.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계엄이 일어나고 10일이 지난 다음에 세계 신용평가사 들어와서 이 나라는 계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경제가 안정적이고 강하다. 단지 문제는 저 정치에 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그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이 윤석열 망해먹고 이 나라 경제는 망해가고 윤석열을 중대에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죠. 그리고 이 언론들도 전부 정상적인 보도를 안 했어요. 이런 것을 내가 해외 많은 보도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런 상태인데 왜 우리 국내 언론들은 이걸 보도를 안 하지? 반면 하루아침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처지가 바뀐 국민의힘은 좀처럼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랑 공범이라는 불편한 수식어를 여전히 떼지 못하면서 내홍어 늪에서 허우적대는 양상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했던 국민의힘 겨냥에 카운터 펀치를 날리려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정당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사망 선고와 다름없는 정당 해산까지 등장했다. 김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국민의힘당을 살해하고 107명의 국회의원들을 내란 범죄로 몰아버리고 한덕수를 갖다가 저지경으로 만들어버린 김문수로 당대표가 될 바에는 나는 국민의힘당이 해산시켜버린 게 낫다. 차라리 권성동이나 권영세나 김기현이가 다시 당대표 해라. 그리고 다음에 대선 후보 뽑으면 되지 않냐. 정당 보조금을 받지 못하거나 사망 선고와 다름없는 정당 해산까지 등장했다. 김문수가 나면 정당 해산 시켜버려야 된다고. 국민의힘의 들이대 파산 청구서. 지금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국민들이 분개한 것은 20번이나 국민들이 걱정한 것은 그 거대 야당의 폭주하고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당이 여야가 서로 견제하고 국정을 논의해야 되는데 파트너가 안 되잖아요. 거대 여당 171석으로 107석을 갖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단독으로 그냥 다 통과돼 버리는데 국가가 배가 산으로 가든지 어디로 육지로 철도길로 가든지 그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마저도 없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걱정은 국민들이나 권영세나 권성동이나 김기현이나 몇 사람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국민의힘당 놈들은 전부 이기적이고 될 수 있는 사람은 다 밀어버리고 김문수가 100% 떨어진 거 알았잖아요. 민주당은 차기 유력 대표 주자인 박찬대 의원은 8일 동료 의원 115명과 함께 12.3 비상계보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의 특별법안 내란 특별법 제정을 대표 발의했다.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박 의원은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 보고드린다고 천명했다. 일단은 이재명이 대통령 돼가지고 지금 49% 됐는데 63%까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이 나라 대통령이 됐으니까 뭐 갖다가 구속시키려면 후보 시절에 구속시키든 말든지 하지. 이제 대통령이 됐으면 84조가 발동해야 된다고 나는 봐요. 지금 사방에 정상회담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 대통령이 됐으니까 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어디 가는데 자꾸 야당 놈들이 이제 와서 그때 저 대권을 잡으라 할 때는 한덕수를 갖다 밀어쳐버리고 지가 되겠다고들 난리 쳤던 놈들이 이제 대통령이 됐으면 나는 이재명을 나는 지지하지 않았어요. 내가 호남 사람 민주당을 평생 지지했던 사람이라면 이재명이 지지 안 해요. 나는. 그렇다고 윤석열도 지지 안 했어요. 이재명이하고 윤석열 할 때 둘 다 안 찍었어요. 두 놈 다 찍을 놈이 없더라고요. 이번에는 뭐 내가 몸이 뭐 사경을 헤매고 온통 병이 들어 있었을 때니까 뭐 한 달 동안 아파서 사경을 헤맸으니까 그때는 할 수 없이 못 찍었지만 지금 찍으라 해도 지금은 김문수하고 이재명이다. 이재명 찍어주겠어요. 김문수가 안 되기 차량이다. 그러니까 보수층들이 다 이게 이재명 쪽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나라에 독재를 쓰고 사법을 엉망진창하고 나라를 팔아먹고 이러면은 절대 갖다가 공격을 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유익을 주고 정치 잘한다 싶으면 보수층들은 전부 이재명 쪽으로 지금 49%가 왜 63%로 한 달 만에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갔느냐. 잘한다는 거예요. 몇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은 국민의힘당이 해서는 안 될 짓은 이제 대통령이 당선된 뒤부터는 84조가 발동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나라의 태극기나 마찬가지고 다 다른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무슨 너무 구속 운운하고 그럽니까? 그래서 그걸 노리고 이재명이 그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애를 쓴 것이고 민주당이 그렇게 미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니들은 뭐하고 자빠졌냐? 한덕수 했으면 대권 가져와서 뭐 충분히 뭐 구속시키도 남았을 텐데.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대통령이 됐으면 이 나라를 대표한 대통령이면 모든 그 국가 내란죄하고 반란죄 이외에는 구금할 그런 것이 없어요. 84조가 발동해야 된다고 보고 이제 더 이상 뭐 해외 나들이나 정상회담 중에 야당이 국민의힘당이 대통령을 잡아 흔들고 그런 것은 우리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았지만은 국익을 위해서는 국가 이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네 부정성 했잖아 하면서 관세를 갖다 쳐 올리고 둘이 쌈질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김문수하고 이재명 후보가 둘이 붙었어도 100% 이재명이 이겼어요. 그러니까는 부정선거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가 49%로 당선됐지만은 그 후에 국민들은 국민의힘당을 밀었던 보수층들이 전부 이재명 쪽으로 시간이 갈수록 63%까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국민은 이제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고 트럼프가 관세라든지 주한미군 주둔비라든지 이런 것을 협상하고 딜을 할 때 대통령의 힘을 약화시켜서 룰라처럼 네 뭐 부정선거 어쩌니 이따위 소리를 못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84조가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고 그따위 소리는 정상회담이라든지 우리나라 유익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84조는 발동했습니다. 이제 기차는 떠나갔는데 이제 와서는 뭐 딴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국민의힘당은. 그럴 바에는 해산하세요. 국민의힘당이 지금이라도 국민의힘당을 걱정을 하고 지지세 끈을 놓지 않는 것은
171석과 대통령까지 당선시킨 민주당이 예, 그 법사위원장까지 갖고 있으면서 국민의힘당에 주지도 않고 있잖아요. 아, 국민의힘당에 저것들이 인간이라면 지팡이라도 하나 줘야지 뭔가 할 거 아니에요. 뭐 법사위원장에다가 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대통령 갖고 있습니다. 171석 거대 야당이 마음대로 요거 국회 해산하겠다는 이런 시건방진 말까지 하고 있잖아요. 우리 속셈으로는 차라리 저렇게 김문수가 되고 지 자신을 위해서 국민의힘당을 죽이고 170명의 국회의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한덕수를 저렇게 내란 혐의죄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이거 전부 김문수가 국민하고 한 약속 20번이나 나는 11표 지지율을 가지고 되면은 34% 한덕수하고 단일화하겠다 했는데 그것을 약속을 저버리고 거짓말 친 거 아니에요. 지 자신을 위해서. 이 법안은 내란법 사면 복권을 제한하고 내란 재판 전담 특별부를 설치하며 내란법의 인사를 무효로 하는 등 내란 사태 후속 조치를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그걸 이렇게 했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 끝나지, 거기에 가담하지도 않는 국회의원에다 연자제로 전부 해서 이렇게 이런 짓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뭐 무슨 옛날에 자기 부모가 뭐 빨갱이로 북한에 뭐 넘어가면은 그 자식들이 대대로 취직도 못하고 다 폐인이 되다시피 했는데,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국회의원이나 국무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저기 비상계엄을 했습니까? 더구나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 원로들은 전부 이것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낱말이 왜 그것이 존재하느냐. 그 필요도 없는 그런 쓸데없는 그거 하면은 구속당할 놈은 내란죄로 구속당할 놈은 대통령 비상계엄이 왜 그런 것이 그러면 존재하느냐. 대통령이 나라가 이급시에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31명을 출탄핵해서 무정부상태가 된 상태에서 비상계엄은 당연했죠. 원인 제공한 것은 저 누구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다가 힘을 실어줘야 된다. 왜냐, 아직 두 어깨에다 막강한 것을 갖다가 지금 얹혀놨으니까 밉든 곱든 간에 많은 보수층이 역대 41%의 지지율을 받던 대선에 41% 지지를 받았던 국민의힘당이 지금 시간이 갈수록 19%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재명의 지지율은 49%로 대통령에 당선되고 63%까지 올라갔어요. 이건 나는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뭐 브라질 룰라 대통령한테다 트럼프가 뭐라 했습니까? 니는 부정선거 했잖아. 그러면서 관세로 브라질한테다 엄청난 세금을 물리면서 그 룰라 대통령의 정체성에 대해서 공격했어요. 우리는 이런 언지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자기가 찍었든 말았든 간에 더 이상 흠집내고 그래서는 안 되고, 헌법 84조는 법대로 준행돼야 된다고 보고, 이제 임기 안에서는 이런 쓸데없는 뭐 구속이면 이런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 민주당 측에서 법사위원회에서는 이 사법에 대해서 독재를 쓰지 말고 국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남시나 경기지사 때처럼 또 영광군에서 민주당 찍어주면 100만 원씩 점 준다, 이런 식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다면 뭐 다시 재선에도, 나는 재선이 있다면 재선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계속 지금 이재명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단지 이 사법의 독재, 이렇게 뭐 대법원장을 탄핵시키니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개인적인 이유로 행위를 없애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이 다른 부분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니까 지금 보수층들이 전부 지금 국민의힘당으로, 지금 국민의힘당에 지지했던 보수층들이 전부 민주당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 마음속에는 그나마 국민의힘당을 붙들고 있던 것이 저렇게 김문수 같은 것 당대표 대판 해산시켜버려라. 해산시켜버려라. 해체 모여해서 다시 새로운 당이 되든지. 그래 지금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는 171석 다 밀어붙이니까 통과되죠. 통과되고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수개 혐의 재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국민의힘에 지급된 국고 보조금, 정당 보조금 모조리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랬는데 웃기는 소리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라도 연좌제가 요새는 안 되는 세상인데 어떻게 이것이 뭐 국민의힘당을 갖다가 해체시키는 법까지 비약하느냐. 이것은 공산당이나 하는 짓거리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따르면 국민의힘은 2019년 2023년까지 보조금으로 총 1487억을 챙겼습니다. 2022년 기준 국민의힘 전체 수입 중 보조금은 602억으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많았던 당비가 290억 원으로 2배를 넘습니다. 이 보조금은 정당 운영을 위한 비용과 정책 개발비, 선거 관련 비용, 선거 보조금 한정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면 없어진다면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같은 일상을 유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죠. 끝장을 보자 정당 해산까지 나왔다. 민주당에서 이보다 더 강력한 법안도 나왔습니다. 박원권 의원이 3월 대표 발의한 정당법 일부 개정안인데요. 이제 끝까지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미 눈치챘잖아요. 내가 그렇게 선거 당시에 이재명이 그 나치법 그 정당에서 내란죄를 일으키는 그 대통령이 되면은 그 당에서는 대선에 후보를 못 낸다. 이런 법들을 내놓고 당을 해산시키니 많이 소리가 이미 나와 있을 때 김문수가 이 한덕수가 대통령이 당선됐다면 이거 다 없어질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김문수가 다 망쳐놨다고 보는 거예요. 국민의힘당 107명과 국민의힘당의 19%로 지지율이 떨어져 버리고 지금 이거 다 뭡니까? 이 경우 해당 정당은 향후 가장 먼저 실시된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했고 쉽게 말하면 파면된 자리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박찬대 의원은 이것이 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지 멋대로 171석으로 마음대로 법을 바꾸고 지금 이 거대 야당에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까지 당선시켜주고 또 법사 요원자까지 갖고 있으니 못할 게 없잖아요. 이것이 독재로 가고 이 나라가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박찬대 의원은 내란 특별법이 국민의힘을 말려 죽이는 방식이라면 박원권 의원의 발의하는 때려 죽이는 식입니다. 한마디로 박찬대는 국민의힘을 말려 죽이고 박원권은 때려 죽인다는 거예요. 참 분통 터뜨릴 일 아니에요. 이거 몰랐습니까? 김문수는? 나는 이미 그것을 많이 얹어줬어요. 네 국민의힘당을 죽이고 나라를 죽이고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내란죄로 들어간다 수도 없이 말했어요. 저거 되면은. 왜냐? 끝까지 갔다가 침대 정치로 누워버리니까 권성동이가 우리는 망했다 그러잖아요. 김문수가 대선 후보로 끝까지 갔다 침대 정치로 누워서 지가 한덕수한테 됐고 이렇게 단일화 안 하겠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당은 망했다고 온 국민 다 본 거예요. 이재명이 이길 수 없어요. 선거 안 해도 이재명이가 이긴다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알았어요. 그런 정당 활동은 소속된 대통령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한 상한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들 불러서 상의를 했습니까? 자기 멋대로 한 것을 뭐 해산을 하고 국무위원을 갖다 뭐 내란 뭐 방조죄로 잡아놓고 뭘 하고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연좌제를 어느 쪽이 연좌제입니까? 당원인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에 대해 소속 정당의 엄중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들은 법법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이 상대방한테는 그러니까 그
내로남불한 거예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다. 이따위 짓을 지금 민주당이 하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려고 하다가도 갔다가 등 돌리게 되는 거야 이게. 불쌍한 자식 참 저 부모 입장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약하고 지금 힘이 없는 국민의힘당에다가 어떻게 했든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에는 지팡이라도 하나 내껴놔야지 저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걸 갖다 밟아버리고 갖다가 때리고 말려 죽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지. 가능한 대한민국 헌법 8조 사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 기본질서 위배될 때 해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정당 해산의 심판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심판의 결과로 정당 해산이 결정되면 중앙선거관위가 정당법에 따라 정당 해산을 집행하죠. 실제로 정당 해산이 이루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2014년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통합진보당 해산입니다. 통합진보당은 2011년 12월 진보 진영의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그리고 진보신당 일부가 힘을 합쳐 창당한 정당입니다. 이듬해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7석 등 13석을 확보하면서 주목받았죠. 하지만 이후 내란 분열로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개파간 갈등으로 부정경선과 폭력사건, 의원 제명 논란이 이뤄졌고 결국 국민참여당 여당계와 진보신당계가 탈당하면서 민주노동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도중에 2014년 9월 이석기 의원은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요. 이후 정부는 같은 해 11월 국민회의를 거쳐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소속 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을 구하는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진 헌법재판소 판단을 거쳐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당은 그게 아니죠. 국민의힘당은 이번 대선에서 141석, 이재명의 독재를 갖다 견제하기 위해서 41%의 지지율을 받았던 정당을 지금들 멋대로 한다면 이걸 독재라고 국민들은 볼 거예요. 거대 야당이 민주당이 독재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불똥이 떨어지겠죠. 국민의힘의 운명은 그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실제로 정당 해산 운명에 놓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 해산은 감정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박찬대가 막 함부로 말을 까대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박홍근 의원이 낸 법안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중앙선거관위는 이 개정안의 정당 해산 조항에 대해 당원인 대통령 행위를 정당의 행위로 귀속시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의무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 책임의 원리에 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저지르는 것을 왜 국회의원하고 국무위원들이 책임지고 거기에다가 처벌을 받습니까? 그 장관급이나 총리들이 계엄을 전부 선포하기 5분 전에 얘기를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나한테 다 뭐 행안부 장관하고 한덕수 총리를 갖다 불러서 이거에 사인하라니까 우리끼리 할 상이 아니다. 전 국무위원을 소집해서 다 의견을 물어야 된다. 그렇게 했다잖아요. 자기는 반대다.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 반대했던 사람들까지 가지고 내란죄니 뭐니 얽어매는 것 자체가 이건 독재다. 두 법안은 실제로 상대당을 직접 공개하는 의도보다는 정치적 메시지가 더 강합니다. 계엄 사태로 야당으로 밀려난 국민의힘이 빨리 정신을 차리고 국민을 바라보는 정당이 되라는 해초리인 셈이죠. 이 사람들이 해초리 때릴 놈이니까 말려 죽이고 밟아 죽이는 그런 수법을 쓰고 있죠. 민주당이 국민의힘당이 잘 되라고 해초리 때릴 놈이냐고요. 등 뒤에서 독약을 넣어서 죽일 놈이지. 서울경제가 민주당 편을 드느라고 해초리 때렸다는데 민주당 해산시키자는데 이게 해초리예요? 오늘 서울경제 내란 공보 국민의힘 겨냥한 파산청구서 정당 해산까지라는 기사였어요. 그러나 민주당 우리 국민이나 그 야당인 국민의힘당이 알아둬야 될 것은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뭐 선거 그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지만 대통령이 당선되면 84조가 발동하니까 모든 것들은 내란 외에는 이런 것들은 전부 그 법이 실시돼야 된다고 보고, 아까도 말했지만 브라질의 룰라 그 대통령하고 트럼프가 지금 관세 때문에 전쟁이 터졌는데 아주 뭐 대단한 극악수를 쪼로 큰 말싸움도 벌어지고 난리인데, 트럼프가 한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룰라 대통령한테다 너는 부정선거 했잖아, 부정선거로 대통령 됐잖아,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나 우리 나라 이재명 대통령은 김문수하고 그 41%와 49% 차이로 당선됐고, 지금은 김문수가 되는 것보다 이재명이 잘 됐다, 그런 세력이 좀 늘어나고 있고, 예, 국민힘당을 지지했던 세력이 전부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을 지지를 하고 있잖아. 63%로 올라갔던 건. 그러니까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 뭐 관세라든지 뭐 정상회담에서 뭐 내가 찍었든 말았든 간에 일단은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국가의 얼굴인데 가서 무슨 뭐 옛날 도깨비 씨나라 까먹던 식으로 뭐 구속시키니 뭐니 이런 소리를 야당에서 국민힘당에서 하면 안 됩니다. 헌법 84조를 이용해 먹으려고 이재명 후보가 그랬지만 일단 대통령이 됐으면 그것이 운동력을 지니고 그것이 실시돼야 된다. 더 이상 그 구속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 헌법 84조가 그대로 실행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 산적해 있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독재로 가지 마라. 무슨 141석의 국민이 41% 국민이 지지했던 정당을 해산이니 많이 이렇게 터진 입으로 함부로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 국민은 그렇게 하고, 또 국민의힘당에서는 이제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라. 지금 뭐 트럼프하고 룰라 대통령 갖고도 무슨 뭐 부정선거니 많이 이따위로 그 먼저 선제권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국익에 도움이 안 되죠. 오늘 서울경제 내란 공보 국민의힘 겨냥한 파산 청구서 정당 해산까지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 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것은요, 의대생들이 1년 JTBC에서 2025년 7월 10일자 기사입니다. 의대생들이 1년 5개월 만에 전원 복귀 선언, 학사 정상화 대책 마련 요구. 오랜만에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윤석열 정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2월 집단으로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오래 길수록 자기들 인생에도 도움이 안 되겠죠. 제일 힘든 사람들이 지금 대학생들 아니에요. 어렵게 의대를 들어가서. 이선호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로서 저희가 학교를 떠난 지 509일이 됐습니다. 이번 사태 동안 상처받으신 교수님들, 학생들을 포함한 학내 구성은 모두 화해와 융합을 이끌어내겠습니다. 1년 반째 이어온 의정 갈등이 중대 국면을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 대학원 학생협회 의대협은 오늘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회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의대협은 입장에서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가겠다면서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 체계 정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의대생들이 공개석상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복귀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의협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국회는 정부와 함께 교육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학사 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것도 너무 윤석열 정부가 의료에 대해서 너무
경솔한 판결을 한 거죠. 경솔한 작전을 한 겁니다. 아무튼 잘된 일입니다. 국가적으로 할 때. TV 조선은 2025년도 7월 11일자 갑질 의혹 강선우의 시민단체 임명 반대 직권남용 고발도 야 갑질 방지법 발의해도 107명 가지고 뭘 발의하겠습니까? 거대 여당인 이제 민주당이 171석을 가지고 밀어붙여버리면 되는 거지. 이게 앵커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의 의혹 파장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사람을 들이면은 그 정치 보좌관들은 평생을 가거나 수십 년을 가는 보좌관을 6명 채용하면 7명을 내보내는 그런 그 사람을 보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6명 들여보냈다 7명을 잘라서 내보내고 거의 50명 채용해가지고 47명인지 다 모가지를 잘랐는데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을 부인했는데 하루 만에 관련 정상이 담긴 메시지 대화가 공개됐고 야당을 물리고 시민단체까지 사퇴 요구에 가세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 저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전화 통화 내용이 갖다 증거물로 나도 지금 이 Y기업에 매수당한 우리 세입자 하수인들이 엄청 거짓말을 하는데 증거물을 갖다 들이대니까 거짓말이 다 들통 나버리잖아요. 이 핸드폰에가 보좌진한테다 우리 집에 비대가 고장나서 물이 새니까 가서 고쳐놓으라고 그러니까 보좌진이 고쳐놨습니다. 이제 자기가 비대 그 보좌진들이 정치 보좌진이 무슨 수리공도 아니고 그거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수리한 사람을 불러다가 업체를 불러다가 시켜서 다 수리해놓고 나서 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렇게 답변한 전화 통일이 다 나오잖아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가 자기는 그런 말 하나 없다고 거짓말을 또 치는 거야 이게 한 적 없다고. 근데 그 대화가 전화 핸드폰을 전부 찍어서 내보내니까 이 거짓말한 게 더 나쁘지 않아요? 강선우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사적 신문을 시켰다는 증언이 나오자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변기에 물이 새니 살펴봐 달라고 하고 보좌진이 수리를 마쳤다고 하지 알았다고 대답하는 메시지가 추가로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벌어졌다. 거짓말한 것이 제일 나빠요. 모든 일에 이렇게 거짓말로 갖다 변명해서 정직한 사람들을 오히려 나차게 만드는 이런 것은 이런 이분은 써서는 안 된다 나는 생각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자질 문제다. 직장 갑질을 폭로해온 한 시민단체는 최소한의 자질도 갖추지 못했다. 임명 반대 의사를 밝히고 한 시민단체는 강 후보자를 직권남용 등 혐의에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격신당에 이어 민주노동당도 지명처리 요구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적 심부름과 야간 호출 등 부당 지시의 범위를 명확히 이른바 강선우 갑질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재용 국민의힘 의원은 보좌 직원은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노예가 아닙니다. 강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단식 농색 때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모습까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유상봉 국민 지 남편 이부자리나 정리하지 무슨 이재명 이부자리까지 정리를 합니까? 자기 밑에 보좌진들한테는 그렇게 노예처럼 부리고 거짓말 칠칠 쓰면서 김혜경 여사위에 초밥 12물을 배달하고 희대의 갑질 심부름 사건 때문에 장관 후보자들이 웬만한 갑질은 무감각해진 것입니까? 여기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좌진이 이상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한 발언을 두고도 야당에서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좌진이 이상한 게 아니라 1년에 6명을 채용하고 6명을 다 내보내는 것이 이상 같지 않아요? 5년 동안에 50명을 채용해갖고 49명인지 47명을 갖다가 내보냈다면 사람을 못 본다는 거죠. 그게 까칠스러운 인격이란 거죠.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래서 쓰겠어요?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 전 보좌진을 청문회 직원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왜 반대합니까?
오늘 TV조선의 2025년도 7월 10일자 기사 갑질로 강선우 시민단체 임명반대 직권남용 고발도 야 갑질방지법 발의. 썬가크로스의 나의 정치 코멘트였고 다음 것은요. 워드카 뉴스예요. 한국산 전투기도 잠수함도 이러다간 트럼프 한마디에 한국은 또 날벼라. 13조 방위비 요구 자주국방 뒤흔든다. KF-21L-SAM이 줄줄이 차질 우려 커져. 미국 의존도 심화 동맹호 균형을 흔들린다. 72년 한미 동맹호 굳건함을 외치는 목소리는 뒤로하고 비용을 둘러싼 오래된 갈등이 다시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국은 자국 안보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연간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표면적으로는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숫자지만 그 안에 담긴 동맹 비용의 대대적 증액이라는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다. 이 트럼프는 미국 측에서는 이렇게 자기한테 방위비를 올리려면서 우리 한국한테는 주변국가하고 냉전 체제를 갖다 유지하도록 뭐 북한하고도 가까이 하면은 못하게 하고 중국하고도 그러고 러시아하고도 하고 견제를 하게 만들었죠. 오직 자신들한테 의지하고 올인하게 니들은 우리가 핵우산을 해주니까 핵도 개발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나는 계속해서 윤 정부 때도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되고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없애고 평화를 유지하고 중국하고나 러시아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주한미군의 주둔의 필요성이 약화된다. 저렇게 계속 우리가 뭐 북한하고 원수졌습니까? 같은 동포인데 언제가 통일이 돼야 할 민족이잖아요. 13조 방위비 요구 그 뒤에 숨은 진짜 위협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발언이 공허함 엄포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이미 현행 협정에 따라 2026년까지 분담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한국은 돈이 많이 벌면서 거의 공짜로 군사적 보호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협정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여기는 지금 적혀있지 않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모든 지구촌에 있는 나라들에서 자기 싸움은 자기들끼리 해결하라. 그리고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해버리고 한국하고 북한의 남북은 둘이 싸우도록 내버려두고 자기는 중국한테 올인하겠다. 중국하고 패권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은 우리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항공모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항공모함으로 생각하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증거로서 지금까지 미국의 이런 설득력은 이해가 갔어요. 미국이 우리나라의 주둔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전쟁 억지력을 가진 사실이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의 주한미군을 태평양 그 연안 국가에 하고 일본 오키나와에 합동훈련을 하면서 우리 한반도는 더 위험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 나라들은 전부 중국하고 영토 분쟁에 휘말려서 언제든지 이번에 며칠 전에도 뭐 30m 가까이까지 일직선에서 비행기가 충돌할 뻔했잖아요. 서로 공군기들이 그렇게 상대방을 공격하기 전에 휙 올라가고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한국하고 일본에 좀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일본기가 우리나라 비행기 공군 비행기 가까이 와서 알짱거리면서 그런 신경전을 벌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좀 2, 3일 전에도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그런 신경전인데 그게 만약 충돌했다면 그 전쟁으로 바로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주한미군 주둔한 주한미군이 인도태평양 연안국가하고 오키나와에 가서 관여하는 것은 이것은 옛날에 미소가 우리 한반도를 놓고 둘이서 대리전을 치렀던 것처럼 미국하고 소련이 패권 전쟁을 벌였는데 이번에는 남북에 나는 관심 없어 철수해버리고 중국하고
중국에 올인하겠다 하라고 트럼프가 예, 발표를 했는데 그 중국하고 패권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해상권은 중국이 1위를 가지고 있고 미국은 14위로 밀려나 있죠. 이번에 우리가 한국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과거에 한국은 우리 한반도가 이게 분열이 된 것은 분단이 된 것은 미국하고 소련의 그 패권 전쟁의 희생양이 된 겁니다. 이데올로기 싸움에 우리 한반도는 북쪽은 러시아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이렇게 관여하면서 있게 됐죠. 뭐 메가더 장군이 시루주까지 갖다 밀어버리겠다니까 그때 당시에 그 트루먼 대통령이 우리는 그 한반도에 조그만 땅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밀어둘 필요 없다. 그런데도 메가더가 계속 북진하니까 갖다가 강제 호송시킨 거 아니에요. 강제로 그냥 그 봉으로 불러들였죠. 그래서 일본 인천에가 메가더 장군의 동상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트루먼은 미국 우선주의로 한국이 항공모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그만 땅이 필요하지 그렇게 많이 끝까지 밀어버리지 마라. 나머지는 소련한테 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언제든지 뭐 전쟁 작전권 이런 것들도 미국에 맡겨놓으면 이런 식이 됩니다. 독도 분쟁도 보면은 2차 대전 전범했던 일본과 미국이 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100년 안에 지금까지 5,000년 역사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다 일본 고서에도 다 기록이 돼 있는 걸 난데없이 이런 것은 2차 대전에 그 진주만 가미가제 공격했던 일본이 미국의 히로시마, 오키나와 그 히로시마에다가 하고 그 거기다 두 군데다가 갖다 원폭을 갖다 맞은 다음에 이제 서로 달래면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동해 독도를 가지고 일본 쪽에다 넘겨주는 그런 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독도 문제에서 미국은 아무 소리 뭐 안 하고 입을 함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재패되니 뭐니 이따위 소리 하고 있잖아요. 진짜 이협은 100억 달러라는 액수 자체 있지 않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현실화 될 경우 그 충격파는 고스란히 한국의 국방 예산을 덮쳐 자주 국방의 근간을 뒤흔든 나비 효과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군이 미래 전쟁의 주도권 잡기 위해 추진 중인 KF-21 보람의 전투기, 차세대 잠수함, 한국형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등 핵심 산업들이 모두 수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한 장기 프로젝트다. 가령 국산 전투기 KF-21은 인도네시아와 분담금 축소로 이미 재원 확보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정부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벅찬 상황에서 수조 원의 예산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빠져나간다면 양산 지연이나 성능 개량 중단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개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 손을 묶어놓은 거지.